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한우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택근무 때문에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쳤죠? 네. 저희 예상대로 조금 빠지는 장을 주 초에는 보였었고요. 오늘 목요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2020년 11월 16일부터 19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03.80, 고점은 1116.30, 오늘 목요일 종가는 1115.60원이었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1100원대 중반까지 1010원 선을 깨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식의 구두 개입 때문에 1100원대 후반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두 개입에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이것은 역시 이제 한국의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이 최종적으로 95%의 효능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진 것에 더불어서 목요일 개장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했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일부 되돌려지는 장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1110원대 중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기재부의 이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코멘트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하고 나서 예상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세가 멈추질 않았죠. 멈추지 네. 않고 1,100원을 거의 뭐 깨내 마내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가 이어진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좀 제대로 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특히나 달러 약세에 이제 원화 강세에 제동을 걸었죠. 달러 약세에 제동을 걸었다기보다는 원화 강세에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은 실 개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꽤 많은 양이 좀 나온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거는 지금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가 다시 한번 점증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떤 리스크오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빼맞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개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네. 많이 오르고 오늘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 플러스 양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오르는 그런 일단은 약대 한 번은 제동을 건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거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환율이 빠지고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면 수출 경쟁력상 안 좋은 것도 맞고, 그런 면에서 이제 환율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나 방역 상황이 뭐 우리나라 지금 오늘 300명대 나와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걱정을 하겠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 면에서는 또 워낙 강세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사고,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사람이 올해의 미 증시는 미친 랠리다, 증시에는 거품이 낀 게 확실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GMO라는 곳의 공동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인 그랜섬이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랠리 이후에 현재 증시의 거품은 강력하고 빠르며 몇몇 부문은 진실로 미쳤다. 그리고 이렇게 증시 상승이 더 극적이 될수록 거품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은 좋은 소식에도 오르고 나쁜 소식에도 오르고 있다. 이건 그냥 미친 거죠.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네요. 네, 똑같이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강세일 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바이든이 이기니까 이것도 강세 요인이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가 거품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거품은 1년 더 이어질 것, 하지만 2년이나 그 이상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실물 경제에 여전히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지금 3차 확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제 타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아이러니하게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가 같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좀 커졌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가 가능하다면 백신의 보급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이러니하게 자산시장의 거품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풀린 유동성보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품이 더더욱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1년 더 가면 글쎄요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동은 원래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꺼져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버블, 거품이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옛날 네덜란드의 튤립 뭐 이런 가격인데, 막판에는 진짜 미친 듯이, 왜냐하면 정말 시장이 미쳤고 모든 투자자가 미쳐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말 가파르게 더 이렇게 U자 곡선의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만큼 끝에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것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몇 달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그것 자체도 호재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하고 계속 부양책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데, 결국 굳이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을 정당화를 한다면 어쨌든 뭐 서비스업,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뭐 하지만 유동성은 풀렸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이제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은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죠. 그렇지만 돈이 많다, 이 돈은 전부 자산가한테 가 있고 금융 부문에만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논리는 그냥 돈이 많네? 이거를 부동산에도 넣고 주식에도 넣고 채권에도 넣자,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난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비관론자가 있는 반면에 또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TS 롬바르드라는 회사에서는 연준은 2022년에 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건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연준은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1년 정도 당겨질 거다라는 뜻이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백신 승인이 경기 활동을 촉발할 것. 그래서 미국인들은 코로나19가 소득과 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 미국인들은 그렇게 보나 봐요. 근데 하지만 파월 의장은 영구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관점과 중앙은행의 관점은 싸우고 있는 중인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내년에 견고한 기업 실적 때문에 내후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커질 것,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이런 경기 호조라는 거죠. 경기 호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 부양, 통화정책 말고 정부와 의회에서 나오는 재정 부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백신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활동의 회복만으로도 성장세를 충분히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덜 하겠죠. 돈이 필요한 게 세출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세입으로서의 국채 발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둔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채권 매입이 둔화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이겠구나,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들으면은 진짜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백신이 나온다고 끝이 아닌 게 백신의 배분 문제, 그리고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현재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라는 거는 내 삶의 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사람만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또 이 백신을 만약에 그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맞아라, 그럼 안 맞을 것 같고, 국가에서 사서 공짜니까 맞아라 해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굳이 내가 내 시간 쓰면서 백신을, 뭔가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내가 맞아야 되느냐? 이게 의무화가 아니라면, 게다가 본인이 만약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도 안 쓴다는데 백신을 맞겠어요? 네, 그러면은 백신이 예를 들어서 90%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집단 면역 수준이라고 하는 60%에 도달하려면 전 국민의 뭐 66%는 맞아야 60%에 도달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이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죠. 그런 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저는 이건 약간 이제 거꾸로 불행 회로를 돌리는 거긴 한데, 파산이 늘어나고 그럼 결국 금융 쪽에 좀 위기가 오면서 유동성 공급은 계속 해줘야 되는, 중앙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완전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위험 요인이 많다는 입장인데. 네, 뭐 저도 말씀하신 그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백신 접종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강제성을 띌 수는 절대 없고, 나라에서 이제 권장을 하겠지만 과연 백신의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뭐 전 국민에게 무료로 풀릴지 그런 것도 의문시 되고, 그리고 백신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나 그거 그 돈 내고 안 맞고 나는 어차피 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맞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사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진짜 실제로 접종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계속 퍼지긴 퍼질 거예요. 그 속도가 서서히 줄다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게 내년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정상화되고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과도하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큰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뭐 올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연준 인사들은 자산시장의 참여자들과는 좀 다른 견해를 계속 비추고 있거든요.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시장의 이 관점과 연준 파월 의장이 달라요. ECB 그러니까 라가르드든 뭐 청재 다 달라요. 그게. 네네. 이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금융당국의 말을 믿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식이 빨리 안 되고 늦어진다면 2022년이 아니라 뭐 언제 긴축이 들어갈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전에 경제는 망가져 있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희망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여름까지는 V맨이다 V자 반등 온다고 떠들다가 그때는 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던 듯한 그런 풍경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약간씩 몇 달씩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지켜봐야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V맨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은 아직 V맨이에요. V 착시예요, 착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몇 달 안에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면서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에 와, 그래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고 안도를 하긴 했었네요. 네. 자, 다음 주 환율 예상해 보시죠. 네, 다음 주 환율 1115원에서 끝이 났고요. 자, 오늘 목요일에 있었던 환율의 반등은 그냥 거의 기재부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일단 이 유동성의 힘으로 뭐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움직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2월에 들어가면서는 트럼프 이 소송전의 결말이 12월 8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쯤에는 뭔가 이 시장 심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모더나의 95% 중간 결과, 화이자의 95% 최종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나올 호재가 다 나왔구나.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의 이 위험 시나리오가 임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호재가 다 나왔다는 쪽에 걸고 그 다음에 기재부의 이 강력한 의지가 달러원의 하단을 막았다. 그래서 저는 1110원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뭐 1090원이나 1085원 정도가 그 다음 타겟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밑에서 놀았지만 결국은 1110원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게 다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신 관련 호재는 웬만한 건 다 나왔다라고 약간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심리가 바뀔 수가 있다고 쉽진 않은데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는 1110원에서 1127원으로 해서
달러원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가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한기를 전망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이 추세는 달러 약세 추세로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숏의 어떤 투기성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어나인딩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당국에서 강력하게 구두와 실개입 추정을 하는 거지만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1,100원을 재트라이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의 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이제 봉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점이 결국은 4분기의 성장률에 대한 의문감, 그리고 주식시장의 좀 조정, 주식시장 조정 한 1년째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아니겠지. 그래서, 1년 아니고 한 6개월 외치고 6개월 외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찐으로 온다. 한번 이제 겨울 윈터 이즈 커밍이다 해서 이제 그 추운 겨울 매운맛을 한번 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원달러 환율도 어떤 리스크오프 환경에서 당국이 개입이 들어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당국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 한 게 아니냐. 달러 숏을 잡기가 다음 주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30원 상단으로 보고 네. 예, 하단은 1109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3,400명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천지 발도 잡았고 이태원 발도 잡았고 8.15 광복절 발도 잡았으니까 이번에도 희망을 갖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토의 주간 한우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